홀짝 박사, 김문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2019년 한국 증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까 하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보고요. 한국 증시의 희망 어떤 게 있을까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공부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증시가 형성되는 원리,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거 주식시장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럼 앞으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건지,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증시 형성 원리를 통해서 복습을 좀 해보죠. 자, 증시가 형성되는 원리는 두 가지, 이 실적과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증시는 원달러 환율, 즉 달러의 항반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자, 실적 측면에서는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에 따라다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가 치솟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는 어김없이 내려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위기가 완화되면서 달러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 구간, 달러가 안정을 찾는 구간에서 한국 증시는 튀어오른다. 자, 한국 증시는 튀어오른다. 그리고 달러가 옆으로 행보할 때는 한국 증시도 같이 행보를 하고요. 달러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우리 시장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달러가 이렇게 또 떨어질 때 시장이 또 위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안전자산 쪽 돈이 쏠리면서 달러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제가 한 100조 정도 벌면 코스피가 보통 한 2,000포인트에서 노는데 이게 올해 지금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들이 이익의 합이 한 150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 미중 마찰 때문에 혹시나 이익이 100조 원대로 추락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장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2018년 한 해 지금 1년 내내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결국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실 악재가 뭐 미중 갈등이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애플 쇼크에 또 유럽 위기까지 여러 사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시장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지금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 중국 경기가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중국이 엎어지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이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전 세계 절반이 엎어지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다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시장이 불안하니까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달러가 강세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앞서 봤던 것처럼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현물도 때릴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이 한 6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600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선물을 매도 해지를 걸 수밖에 없는 환경. 자, 이것이 결국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불러내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가 많아지게 되면 선물이 싸져 버리니까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또 터져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우리 증시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 금리가 터지면서 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하면서 증시가 한번 급락했던 바가 있고요. 다행히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천문학적으로 돈을 쥐고 풀었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수직으로 내려앉았고요. 이때 한국 증시는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튀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한동안 이 원달러 환율은 지루하게 좀 박스권에 빠져버렸고요. 이 기간에 시장이 2,000포인트 부근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 달러가 좀 올랐죠. 이때 시장이 조금 눌렀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미국 경기 좋고 또 국내 일부 기업들 반도체라든가 기업들 돈 많이 벌다 보니까 자, 원화가 강세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미중 마찰 때문에 달러가 다시 오르고 우리 시장은 내려앉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 측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요 2008년도 미국 금융위 터질 때가 코스피 상장사들이 한 40조 정도 이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한 70조 정도 이익을 내다가 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100조 원씩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요. 매년 100조 벌다가 작년에 137조, 올해 한 150조 해서 원래 지수는 2,500 부근에서 놀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엎어지면 한국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타격받지 않을까, 이익이 다시 100조 원으로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시장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연 그러면 희망은 전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희망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인데, 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돼서 결국 중국이 엎어져 버리는 사태가 나오면 중국 경제는 박살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은 꿈을 하나 버려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중국이 엎어지게 되면 사실 미국은 무사할까요? 전 세계 절반이 엎어지게 되면 미국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2020년 대선 앞두고 있는 트럼프도 힘든 구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고 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버티기가 너무 세게 붙다 보면 사실 전 세계가 같이 엎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중국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적당하게 중국을 눌러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즉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좀 끄집어내야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반상을 놓고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어찌 본다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2020년 미국 대선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사태를 키워나가기보다는 뭐 단기 휴지기를 그친다든가 조금 완화하는 듯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글로벌 정시가 이 우려 때문에 내려앉을 만큼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잡음이 들리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둔감해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좀 대화하는 분위기나 또 같이 다시 한번 좀 화해를 하는 분위기. 물론 당장 극적인 대타협을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빠졌던 증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잡음들 때문에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좀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절대 증시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호재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랬고요. 자, 문제는 요 애플 쇼크인데, 사실 뭐 애플이 갑자기 휴대폰 안 팔리는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단기 충격이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또 미국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갑자기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분위기라서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요. 국내 애플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단기 조금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019년, 글자 잘못 적혔네요. 2019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저는 이게 더욱더 증폭되기보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기보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어느 정도 미국이 승리하는 쪽으로 적당하게 화해를 하지 않을까, 즉 협의안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하나를 얻은 거니까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아질 거고, 중국은 좀 잃는 게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미국의 중국 대륙으로 중국이 나락으로 빠질 뻔하다가 다행이다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치도 함께 좀 살아나지 않을까. 자, 그런 맥락으로 제가 놓고 본다면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2019년도는 지금보다 더욱더 증폭되기보다는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달러는 좀 안정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000포인트대에서 한국 증시를 사가지고 내가 산 주식이 빠져도 달러가 빠지면 원화가 그만큼 오른 거니까 본전이고요. 내가 산 주식이 가만히 있으면 원화가 오른 것만큼, 즉 달러가 빠져서 원화가 오른 것만큼 환차익을 먹으니까 외국인들은 플러스 수익이 되는 거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더블로 수익이 나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도 좀 진정되면서 매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들고 있던 돈이 600조 가까이 된다 그랬죠. 자, 이 600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선물로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매도 해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게 된다면 이 매도 해지 걸어놓는 부분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걸 푸는 과정 속에서 선물 매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선물이 비싸지니까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다시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1년에 40조 볼 때 약 1000포인트까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년에 한 100조 정도 볼 때는 20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올해 한 150조 정도인데요. 지금 내년에 100조 벌지 않을까 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 더 증폭되지만 않는다면 내년 전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합이 100조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요. 얼추 한 140조에서 150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다 더해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48조입니다만은 내년에 한 45조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 16조 5천억인데 내년에 뭐 좀 줄더라도 15조는 나올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기업들 쭉쭉쭉쭉 더해보면 사실 시가총액 1등부터 15등까지만 더해도 지금 두 개 기업만 더해도 벌써 60조잖아요. 1등부터 15등까지만 더해도 얼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70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 1등부터 15등까지고요. 그다음에 16등부터 30등까지 더해 보니까 거의 한 5조 가까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한 105,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까지 이익의 합이 올해도 100조는 넘고요. 내년도도 올해보다 크게 줄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정말 무역 마찰이 급격하게 예상 밖으로 더 커져 버릴 때 그래서 정말 중국 경기가 엎어질 때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경기가 같이 엎어진다면 이익이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태로까지는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1년에 한 140조에서 150조는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좀 주목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자,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바로 실시간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나 우리 와우넷 앱으로 모바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과연 어떤 종목이 좀 주목해야 될지 제가 지금 종목들 불러드린 시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인터넷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은 아마 이쪽 관련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에서 위기를 기회로 봐야 될까 모두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산업군들이 저는 2019년 한국 증시의 희망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그 인터넷 방송 통해서 지금 동시 이 방송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 와우넷 사이트,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들어오실 분들 와우넷 앱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서 여기 관련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될 건지 제가 종목 얘기 많이 좀 할 겁니다. 하니까 꼭 이 방송 듣고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요. 자, 2019년 한국 증시의 희망. 자, 여러 산업들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냐 하면 흔히 말하는 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들입니다. 우리가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결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이익이 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증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먼저 우리가 한국 증시를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코스피가 있고요. 거래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 하나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IT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3분의 1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IT나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다면 한국 증시는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IT와 제약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글로벌 경기가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IT 기업들이 좀 차별적인 성장과 함께 한국 증시를 끌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증시에 좀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쪽을 왜 이렇게 좋게 보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IT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반도체 나쁜 얘기들 좀 적어드리면 지금 반도체 정점 논란이 있죠. 반도체가 정점 쳤다. 그러다 또 더하기 지금 애플 쇼크 터졌죠. 스마트폰 덜 팔리면 반도체 좀 타격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미국의 중국 대리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거의 40%는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중국이 다치면 반도체도 같이 다치지 않을까. 이게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제가 좀 달리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반도체 정점 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애플 쇼크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충분히 메워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심화돼서 반도체가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는 형국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중국의 IT 소비도 좀 덜 다칠 거고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도 덜 다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 오해를 푸는데 저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계절적으로 4, 4분기와 1분기가 비수기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런 논란도 있는데 비수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잔뜩 겁을 내고 있지만 막상 1분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2분기 성수기 진입할 때가 되면 비수기였던 1분기가 의외로 나쁘지 않았네라는 부분, 정점 논란이 해소가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애플이 안 팔려서 반도체 크게 다칠 줄 알았는데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메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고 역시 미중 간의 갈등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구나라는 게 확인된다면 결국 반도체 실적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무진장 많았는데 반도체를 수요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세계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92%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넘버 원, 투가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와 달리 지금 반도체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누가 돈만 있다고 싸들고 뛰어들기가 힘든 진입 장벽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세계 업체가 과점적으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급 과잉이 심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즉 가격이 심하게 빠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긍정적 요소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예전엔 반도체를 쓸 때라고는 컴퓨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서버 디램, 말이 서버 디램이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또 뭔 동영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보관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글로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뭐 구글을 포함해서 이 서버를 갖다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서버용 디램 수요가 무진장 많다는 것과 그다음 스마트폰이 성숙 단계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안 팔리면 어떡하냐라고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만은 스마트폰이 10년 주기로 계속 바뀌죠. 이제는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시장을 자극하게 되면 또 여기다 수요가 생기면 더 많은 반도체, 즉 안 팔리던 스마트폰이 다시 팔리는 그림으로 나오면서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기타 자동차가 혼자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 센서가 박혀야 될지, 기타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또 내년이면 5G 시대가 열리는데 5G 시대가 열리면 다시 5G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는 홈 네트워킹, 즉 사물 인터넷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물과 사물끼리 빠르게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또 많은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걱정들이 저는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풀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보다 내년에 좀 올라갈 것 같다.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우리의 희망이 있죠.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누구냐? 애플입니다. 애플이 왜 1등이지?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0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애플은 왜 이렇게 1,000조에서 거래될까? 스마트폰 많이 팔아서 1,000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도대체 뭐라고? 네. 우리가 자동차하고 스마트폰만 비교를 해봐도요.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죠. 자동차는 한마디로 이제 좀 성숙 단계 떨어져서 판매량은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 팔아봐야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3, 4%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만 세계 업체가 거의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중국 화웨이가 2등이고 애플이 3등이에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자동차랑 좀 다르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업체가 거의 과점적 구도를 좀 띄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 50% 가까이 되죠. 스마트폰 한 대 팔아서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하나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자동차는 한번 사면 자동차나 TV 같은 걸 한번 사면 보통 한 10년씩 탑버리잖아요. TV도 한 10년씩 밥버리고 스마트폰은 이게 한번 사고 난 다음에 쓰다 보면 한 3년이면 보통 바꿔야 돼요.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지금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3, 4년 지나면 스마트폰이 배터리도 금방 따라버리고요. 잘 작동이 잘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스마트폰 시장은 3, 4년 주기로 계속 교체 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시장을 잡아버리는 기업들은 꽤 많은 돈을 좀 수월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애플이 2008년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당시 주가가 $20였는데 최근에 $200까지 치솟았죠.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00조 하던 게 1,000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애플이 돈 많이 벌어서 애플이 올랐으니까. 미국에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겁니다. 만약에 애플이 과거 2008년도에 이 애플이 대한민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증시도 많이 올랐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폴더블 폰에 귀합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서 지금 스마트폰은 좀 많이 불편해요. 전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뭘 보려면은 너무 작아서 눈도 아프고 저도 지금 눈이 아파 죽겠어요, 그냥. 눈도 아프고. 그러다 좀 키워서 더 크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이 딱딱한 걸 접을 수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들의 어떤 목적이 자 전화는 뭐 수월한데 좀 볼 때 쫙 펼쳐서 보거나 쭉 당겨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볼 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볼 때는 노트북 사이즈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이걸 만들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을 먼저 만드는 자가 마치 과거 2008년도에 스마트폰을 먼저 만드는 애플이 시장을 먼저 잠식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주가 많이 오른 것처럼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먼저 만드는 자가 그것도 잘 만드는 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교체 주기를 먼저 자극할 거란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누굴까?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펼치거나 당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누굴까? 애플인가? 아니죠.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서 대부분을 다 외주를 줍니다. 중국 화웨이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국내 삼성이나 LG가 이걸 잘 해낼 가능성이 있고요. LG는 워낙 뭐 LCD 쪽에 지금 아직 매출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어찌됐든 간에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혹시 압니까? 앞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도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같이 돈을 벌면서 이 시장을 한번 크게 들어올릴 수 있는 우리 한국 증시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전기차나 중국 소비주, 뭐 제약 바이오, 남북 경협주, 5G 관련된 기업들 해서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로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를 사야 되는지 지금 워낙 뭐 시장에 많이 빠져서 다들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사놓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될지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실 분들은 와우넷 앱 다운받아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합인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IMF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빠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1년 한 해 내내 빠졌던 구간이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거품 꺼지면서 한번 내려앉았고요. 2002년도에 신용보복을 터지면서 한번 1년 빠졌고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1년 빠졌고요. 재미난 현상이 있죠. 과거 20년 동안에 1년 내내 주가 빠졌던 적도 꼴랑 많지는 않지만 1년 내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보면 튀어오르거나 적어도 바닥은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튀어오르거나 적어도 바닥은 잡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2000포인트대에서 우리가 먼 겁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랬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전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1년에 20조 벌 때 한 500포인트에서 놀았고요. 1년에 한 40조 벌 때는 900포인트 놀다가 1년에 한 70조 벌면 원래 한 1500까지만 가야 되는데 당시 펀드 열풍이 불어서 거품 좀 풀었죠. 좀 심하게 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융이 터지면서 연간 40조 이익이 줄면서 다시 900까지 빠졌다가 미국이 양적 완화하면서 70조 원 다시 벌면서 1,500 회복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연간 100조 벌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에 매년 100조만 6년 동안 벌다가요. 우리가 보통 100조 벌면 버는 것에 비한 12배 거래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한 1,200조, 지수라는 사람이 2,000포인트인데 보통 100조 벌면 코스피는 한 1,850에서 한 2,05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요. 지난해 반도체 기업들 또 일부 금융주들 돈 좀 벌면서 137조 벌면서 올라가다가 올해 150조니까 사실은 2,500에서 놀아야 되는데 미중 마찰 때문에 혹시나 이 올해 150조 벌었는 게 내년에 100조 벌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시장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좀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이 150조가 내년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기서 놀고 앉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올지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